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대인의 몸에서 지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방을 잘 못 쓰는 맥락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방을 활활 태우는 게 단순히 운동을 하고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슐린 자극을 낮춰야 되고 유지해줌으로써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게 마치 우리가 평소에 통장 잔고가 많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몸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잔고를 잘 평소에 꺼내 쓸 수 있게 만들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너무 빠르게 늙지 않고 잘 기능할 수 있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께서 간헐적 단식이 단순히 체중 감량, 다이어트 방법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걸 연구하는 이유는 사실 좀 더 건강 또는 항노화, 질병 예방 또는 개선 이런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 이유는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꼭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는 한글로는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청소 작용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게 무수히 많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되게 역동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집이란 공간도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살다 보면은 집에서 쓰레기가 생기고 뭔가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란 공간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어떤 단백질 같은 것들이 손상되고 심지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소기관들이 고장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토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그렇게 바꿔주면 다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사실 건강을 생각할 때 막 근육량을 늘리고 뭔가 합성하고 이런 거는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뭔가를 합성할 때 잘 합성하지만 적절하게 분해하고 청소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중심에 있는 게 오토파지였고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이 바로 단식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 24시간 이상의 공복이 만들어질 때 우리 세포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분해하고 청소해서 재활용하고 다시 만든다.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토파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 먹듯이 365일 하루 3끼와 간식 또는 하루 3끼를 매일매일 먹고 있으면 우리 몸은 대청소를 하지 못해요. 마치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의 집과 방을 청소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우리 세포가 재기능하지 못하고 어떤 세포들은 고장나고 세포의 집합이 장기니까 세포들이 고장나는 게 커지다 보면 장기가 똑바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린 질병에 걸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자가 면역 질환 또는 어떤 장기가 고장나는 것들. 그래서 저는 단식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조건 오토파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분기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우리가 적절하게 공부를 만들어서 세포를 청소한다, 대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식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특히 소화 장기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하나의 회사라고 쳐볼게요. 어떤 제조 공장이 있는 회사예요. 제조업 회사예요. 여러분들 의식은 어떻게 보면 대표, CEO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에 있는 세포들, 무수히 많은 세포들은 다 직원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대표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심지어 아침 일찍 출근해서부터 밤까지 야근하게 하면 또는 밤에도 잔업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과로사하거나 어디 아파지거나 또는 퇴사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되게 많은 세포들과 장기들이 그 안에서 이것들을 또 처리해야 되는데 그 작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끼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거를 365일 매일 하고 있다는 거는 직원들한테 연차도 안 주고 휴가도 안 주고 매일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린 저녁을 먹고 있죠. 저녁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7시, 8시에 숟가락 내려놨어요. 그러면 소화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과 어떤 시스템들은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새벽 2시쯤, 3시쯤에 이제 일 끝났다. 쉬러 가야지 했다가 2시간, 3시간 뒤에 일어날 때 다시 아침 먹고 시리얼 먹고 빵 먹고 주스 마시고 과일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전신에 있는 장기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쉴 수 있을 때 장기들도 약간 뭔가 자기를 회복하고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들이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휴일을 가지고 휴가를 갔다 와서
더 일을 잘 하게 되듯이 우리 세포와 장기들이 쉬고 와서 회복하고 더 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식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이라는 물질은 탄수화물과 또 다른 하나로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체지방 형태로 많이 있죠. 사실 우리의 몸은 몸 안에 있는 이 체지방, 이 통장, 이거를 평소에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탄수화물 전체 열량의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많이 먹고 하루 3끼 과량의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고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분비가 자극되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잘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몸에서 지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방을 잘 못 쓰는 맥락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몸은 음식의 지방도 몸에 있는 지방도 잘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먹었을 때 나오는 췌장에서 나오는 그 인슐린, 이 호르몬이 분비가 자극되고 혈액 속에 많으면 우리는 지방을 잘 못 써요.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지방을 잘 못 쓴 상태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이 쉽게 찌고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이 인슐린 분비가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활성화시켜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방을 활활 태우는 게 단순히 운동을 하고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슐린 자극을 낮춰야 되고 유지해줌으로써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게 세포가 이런 효소들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가끔씩 만들어주면서 우리 몸이 지방을 잘 쓰게 만들면 우리는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먹은 음식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평소에 통장 잔고가 많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몸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잔고를 잘 평소에 꺼내 쓸 수 있게 만들면서 우리 에너지 레벨이 안정적이고 컨디션이 좋고 식욕과 포만감도 안정적이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에요. 네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아까 제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은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 이 인슐린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다 보니까 계속해서 혈액 속에서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은 몸 안에 포도당도 많고 인슐린도 많은데 여기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고 말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 비만이나 당뇨 또는 마른 대사질환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아프신 분들이나 또는 살찌신 분들의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중심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인슐린 분비 자극이 최소화되고 그러면서 세포들이 또 재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세포들이 이 인슐린의 작용을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만들어지는 긴 공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준다. 이게 단식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다음은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배를 한번 만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이게 임신한 상태가 아닌데 배가 좀 나왔다, 뭔가 좀 많이 잡힌다고 했을 때는 그건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좀 많다고 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 사실 또 남자 직장인들 보면 배가 나오는 경우 좀 많죠. 어쨌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배 안에 이 내장 안에 쌓이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간이나 또는 췌장이나 이런 장기들 안이나 그 근처에 쌓이고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귀엽게 배가 나올 때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너무 많아지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장기들의 기능을 좀 방해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좀 우리가 빼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단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방 대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 몸 안에 특히 장기에 쌓여있는 이 지방들을 분해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간이란 장기에 지방이 불필요하게 껴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분해할 수 있고 췌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거기 쌓여있는 지방들 분해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식을 해줌으로써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음식이 없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잔고를 꺼내 써야 되고 그 잔고가 우리 체지방인데 보통 내장 지방들을 잘 쓰게 된다. 그래서 몸에 있는 살을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사가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또 단식의 또 다른 효과입니다. 다음은 디톡스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나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몸 안에 독소가 돌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배출이 되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제때 배출 안 되고 몸 안에 쌓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주로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체지방이에요. 체지방은 단순히 우리가 에너지만 담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독소들도 담기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빼줘야지 우리 몸이 좀 더 안전하고 잘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지방을 태워줄 때 에너지만 태우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던 독소들도 혈액 속으로 나와가지고 배출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게 디톡스겠죠?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할 때 우리가 몸에 독소를 빼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잠시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단식을 할 때 처음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몸에 나기도 하고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몸 안에 독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지금 이렇게 꽁꽁 잠겨있던 독소들이 혈액소 나오면서 몸 안에 어떤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처음에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건 저탄수화물 식단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공통적이긴 해요. 단식을 하실 때 워낙 이 지방대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방 안에서 있었던 독소들이 나오면서 몸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간이나 신장 같은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단식 초반에 조금 힘이 들거나 또는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소를 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눠서 빼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독소를 뺄 때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빠르게 좀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공부를 해보시고 관련 전문가분들을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염증 개선입니다. 염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몸 안에서 인지된 문제 요소를 처리하는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는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시기 동안 열도 나고 뭔가 아프고 기침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것도 다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마치 몸에서 경찰관이나 소방관 또는 기동타격대 또는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나쁜 친구들을 약간 무찌르고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약간 처리하는, 상황을 처리하는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데 현대의 문제는 염증이 만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 내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염증이 많은 상태라 보니까 몸이 또 망가지고 있는 건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음식이죠. 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되게 많은 음식들, 가공식품들 또는 제가 설, 밀, 나, 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이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해요. 근데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는 이런 독소가 있는 물질들의 섭취가 멈춰지다 보니까 우리 몸은 염증으로부터 약간 쉴 수 있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그 기간 동안엔 또 우리가 면역력이나 이런 염증 반응들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염증 반응을 개선시키는 것도 단식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장수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만 생각해봐도 단식이 장수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명확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단식이 우리 장수에 효과적이긴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루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세포의 기능, 또는 대사 과정, 또는 항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키우는 방법이 단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서루틴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반응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항노화 또는 DNA 재생, 우리 대사 활성이나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한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것들,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작용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서루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조금 더 노화를 막고 천천히 늙고 또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단식의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전문가분들께서 이걸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단식이 단순히 다이어트 방법이다 또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나의 몸이 너무 빠르게 늙지 않고 재기능할 수 있게 몸과 마음이 잘 기능할 수 있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맥락, 삶의 맥락이나 현재 몸의 맥락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먹고 또 적절하게 굶을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고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